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9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경마 총 11개 경주 시행이 되고요. 제가 준비한 승부 경주는 총 6개 경주입니다. A급 3번의 승부처와 함께 총 6번의 승부를 보겠습니다. 저는 전반부에는 1경주, 3경주, 7경주 A급, 8경주, 10경주 A급, 11경주 A급입니다. 오늘 1, 3, 7, 8, 10, 11인데 정말 한번 마음껏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A급, 10경주, 11경주 이렇게 3번의 강승부로 오늘 1호 경마 서울 한번 확실하게 제가 한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000m 레이스 앞말간의 편성이고요. 이 편성은 제가 최근에 본 국산마 6등급 레이스 중에서 정말 가장 최악입니다. 너무너무 약한 편성이고요. 정말 믿을 수 있는 마필 딱 한 마리밖에 없고 이외의 마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인기순위 무관입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를 제가 왜 승부로 준비를 했냐면 일단은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 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이거는 뭐 불변입니다. 8번 유쾌한 사랑이고 데뷔전치로는 신예 마필인데 주행심사 때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초반에 스타트도 좋겠고 뒷심도 거의 추진이 없는 과정에서 여력이 월등했던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뭐 이 정도의 탄력감이라면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그냥 믿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위권에 제가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능력마가 없고요. 기대주가 없지만 전개상 필히 주목할 2뒤의 마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2위권이 혼전이다. 소위 말해서 이제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는데 그만큼 안 되는 마필들이 현재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1위 경주가 승부가 될 수 있는 게 강하게 2뒤의 마필 노립니다. 2뒤의 마필. 자, 이거는 뭐 분명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마필이고 역시 뭐 약한 편성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전개인데 전개상 답을 탈 수 있는 마필이 딱 2뒤의 마필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강축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분 좋게 깔끔하게 승부 적중을 하고 1호 경마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 경주는 제1경주에 자신있게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마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8번 유쾌한 사랑 축으로 해서 2위권에 간명하게 자신있게 한번 임팩트 있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오늘 저배당 경주가 상당히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인기 마필 간의 접전 경주죠. 소위 우열이 들어가는 경주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경마의 가장 큰 매력은 배당인 건 맞습니다. 고배당인 건 맞는데 배당이 안 나오는 경주를 무조건 배당을 노린다? 그냥 뭐 지는 거죠. 절대 못 이깁니다. 배당을 노릴 때는 배당이 노릴 수 있는 경주가 있고요. 혼전 경주 또는 저평가되고 있는 보병 마필 이런 경주에서 노리는 거고 저배당이 유력한 경주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번 이 경주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4번 나노메타입니다. 워낙 이 마필은 지난 7월 29일이었죠. 주행심사 때 걸음이 워낙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7월 8일날 첫 주행심사 때는 능력 미달이었는데 이 걸음 자체는 정말 제가 이 편 걸음의 파워감이 묻어날 정도의 상당히 인상적인 걸음이었고요. 따라서 이제 데뷔전 때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1000m 출발이 이렇게 뭐 빠르진 않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올라오죠. 역시 능력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문세영 기수의 안장교체 플러스 연입니다. 일단은 4번 나노메타는 믿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되고요. 저는 이번 경주 한 방을 보고 있는데 이 마필을 좀 노립니다. 바로 2번 배다리 왕자. 여러분들 배다리 왕자가 이 7월 31일이었죠. 데뷔전이었고요. 준우승을 했는데 이때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전개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상대 마필가 견뎌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 30m 정도는 더 뛰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의 최악의 전개였고, 그러면 직전 경주는 분명히 이 마필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쉬웠죠. 마찬가지로 전개도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종반에 이 마필이 좀 내측으로 기대는 감이 없잖아 있으면서 그 점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 배달의 왕자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편성이 한층 더 약해졌습니다. 뭐 유력한 상대 마필인 4번 나노메타를 제외를 한다면은 뚜렷한 경쟁 마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배당이 예상이 되는데 저는 4번 나노메타 축으로 해서 2번 배달의 왕자 이 한방막건을 인정을 합니다. 자, 이 한방막건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5번 모닝 프린스죠. 물론 이제 모닝 프린스라는 마필 같은 경우가 직전에 데뷔한 이후에 이전째 경주가 루키 스테이크스 대상 경주였습니다. 나름대로는 잠재력을 인정을 받았던 마필인데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는 대상 경주에만 출전했을 뿐이지 설사 6등급 레이스를 할지라도 자력 입상을 기대하기에는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과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4번 나노메타, 2번 배달의 왕자 한방 인정이고요. 그나마 이제 뭐 안고 한다라면은 5번 모닝 프린스 이 마필이 그나마 가능권입니다. 4번 축에 2번 한방을 인정할 수 있는 제2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만 6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전반부 1경주 이어서 뭐 거의 뭐 A급 승부처는 아닙니다만 제가 전반부에는 그래도 A급 못지않게 가장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 승부처가 바로 이번 제 3경주입니다. 저는 찬스로 판단이 되고요. 배당의 메리트 상당히 좋습니다. 3경주. 뭐 여러 개의 마필이 있습니다. 현재 공백기를 거치고 나온 마필도 있겠고 현급에서는 거의 자력으로 입상을 기대할 정도의 능력 있는 마필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에 키를 쥐고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이번 삼바존입니다. 삼바존. 자, 그러면 이제 이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제가 주행심사 때 모습을 지켜봤을 때는 초반에 약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마필은 초반에 약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반면에 뒷심의 완성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거는 초반에 약점만 보완이 되고 일정 부분 거리만 주어지면은 승부가 되겠다 라고 평가를 했던 마필이 삼바존이었고요. 자, 그랬던 삼바존이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경주 이렇게 이 마필이 어떻게 뛰었냐면 이번 경주 좀 키를 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현재 4번 게이트 2역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총 9마리가 출전하고 있고요. 뭐 좀 밀긴 했는데 강하게 뭐 채찍을 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선두 경합입니다. 초반에 약점이 있는 마필이 고점이 유일한 변수였는데 이제는 딱 붙으니까 그냥 잡고 갑니다. 스피드도 나와주고 있고요. 거의 뭐 선행전개죠. 자리를 제대로 잡고 최적 전개를 펼칩니다. 4코나 돌고 이제 원래 이 마필의 강점이 종반의 추임력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게 있죠. 초반에 참았다가 종반에 한 발을 쓰는 마필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힘을 써버리면 종반에 그대로 허무할 정도로 또 무뎌지는 그런 경우가 또 많습니다. 보겠습니다. 4번 마필. 비록 뭐 종반에 조금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끈끈하게 나름대로는 버티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선의 경주와 그러니까 데뷔전과는 전혀 다른 전개, 각지를 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끈끈하게 버텼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 내측 게이트 이쯤입니다. 이제는 약점이 완벽하게 보완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삼바존의 능력은 현 시점부터는 날개를 단격입니다. 그러니까는 충분히 직전 이상을 기대해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가 8주 만에 출전하고 있다는 점과 게다가 훈련강도 좀 약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판단이 좀 필요할 듯 보이고요. 현장에서 만약에 이상이 없다라면은 이번 경주에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바로 이번 삼바존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마필을 강력하게 뭐 놓고 한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키를 죽이는 마필이고, 믿을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한 사이즈 위의 마필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번 경주의 흐름 자체가 그다지 강력한, 아주 임팩트 있게 강력한 선행력 마필들이 없습니다. 충분히 종만의 뒷심 대결에서 우열이 가려질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주고요. 그러면 필이 강하게 믿고 때릴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추입 대결에서는 이 마필을 이길 수 있는 마필 없고요. 6등급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6등급에서는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단 경주 흐름과 편성이 중요한데 이번 경주의 여건은 최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마필을 믿고요. 다만 이제 키를 읽는 마필, 이번 삼바존이 저에 따른 유력한 주력 막권인데 분명히 변화는 왔습니다. 이 마필 현장 상태를 확인해 본 이후에 정말 임팩트 있게 한번 전반부 최고의 승부처입니다. 오늘 두 번째 승부 경주 3경주를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경마 두 번째 승부처는 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고요. 자, 이번 경주 조촐한 편성이죠. 총 8대 마필이 나오고 있는 레이스고, 지금부터는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뭐 이번 경주 역시 뭐 크게 이변을 낼 수 있는 마필 없고요. 가장 주목할 마필, 현재 국산마 5등급 직전에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바로 7번 몬스터 파워입니다. 자, 이 마필은 주행심사 때도 상당히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뭐 스피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힘에서는 제가 이 마필은 인정을 안 했었는데, 그래도 주행심사 때 지원 F타임이 13초대 아주 나쁜 기록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는 편성이 관건이다라고 평가를 내렸던 마필인데 정작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뒷심의 여력은 상당히 좋았네요. 그러니까는 당시에는 이 마필이 거의 뭐 선행전개 이후에 그냥 버티는 수준의 거림이 아니라 따라가서 종반에 우위를 점했던 탄력감이었기 때문에 뭐 이 편성이라면 마찬가지로 이제 5등급 치고는 상당히 약한 편성입니다. 충분히 몬스터 파워의 능력 발휘를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일단 인정합니다. 7번 마필. 2번 컴플리트 럭키입니다. 컴플리트 럭키는 현재 22주 만에 나오고 있고요. 공백기를 가졌죠. 자, 여러분들 공백기를 가진 마필을 평가함에 있어서 과연 이 마필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는 실전 감각의 리스크는 최근에 그렇게는 뭐 중요치는 않습니다. 뭐 예전과는 다르게 과학적으로 마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미 충분한 훈련 속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전과는 크게 중요치는 않겠고, 과연 이제 주행심사 때 걸음이 얼마나 좋았느냐, 항상 말씀드리죠. 주행심사는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이 마필이 선행력이냐, 그러니까는 순발력과 스피드가 어떻게 나와주며 뒷심의 여력은 어떤지, 악병은 있는지, 이런 점을 살펴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컴플리트 럭키는 공백 이전에도 가능성을 보인 바 있었고 현재 22주 만에 나오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충분히 그에 따른 능력 발휘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이 2번 컴플리트 럭키입니다. 자, 유일한 상대 마필은 바로 6번 장수나 봄입니다. 뭐 이미 뭐 능력 드러난 마필이죠. 5세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트 발휘에 강점이 있는 마필, 그러니까는 단거리에서 최적의 전개를 그렸을 때 입상을 타진해 볼 수 있는 마필. 뭐 이번 경주 역시 선행전개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기복 있는 그런 뒷심이기 때문에 정말 최적의 전개를 그려줘야 되는데, 글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7번과 2번 마필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은 열악해 보입니다. 다만 유력한 상대 마필을 한두로 꼽아본다면 역시 선행 버티기 노려볼 6번 장수나 봄이 그나마 강력한 대항 마필인 것 맞습니다. 6번 마필. 자, 이번 경주 역시 뭐 크게 여러분들 욕심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7번 몬스터 파워, 2번 컴플리트 럭키 전혀 문제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복병 마필은 6번 장수나봄까지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저배당 인정 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의 1200m 레이서 됐고요. 총 8대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역시 뭐 조촐한 편성이고,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인기 순위를 봐도 그렇고요. 전적표를 봐도 그렇고, 역시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지는데 좀 변수가 좀 있긴 합니다. 어떤 변수냐면은 질병에 따른 변수입니다. 현재 1번 정문팝하고는 7월 달에 골막염기의 증세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17일 날 3일 연속 이제 파행기의 그런 질병 내역이 있는 마필. 그러니까는 직전에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이제 파행기의 그런 판정을 받았는데 8주 만에 주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연 이제 상태가 얼마나 올라왔느냐, 그 점이 최고의 변수가 될 수 있고요. 티즈 석세스도 능력은 경쟁력이 충분하죠. 직전에 승급전에 어마무시했습니다. 1분 13초 때 잘 뛰었는데 13주의 공백기. 여기에 외곽에 있는 7번 가나 패션도 직전에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8월 14일, 8월 19일 다 파행 질병 내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봤을 때는 이번 경주는 뭐 7번 가나 패션 이미 5등급에서 이마표는 검증된 전력입니다. 6등급에서 준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승급전에 3등 기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직전 경주도 1분 13초 7 1200을 주파를 했는데 질병 내역 여기에 내측에 있는 티즈 석세스 뭐 제가 인정할 수 있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인데 파행기의 그런 질병 내역과 공백기 정문팝하고도 마찬가지죠. 직전에 경주 치고 난 다음에 파행기. 그래서 이번 경주는 능력만 놓고 보면 저배당 경주 맞습니다. 다만 이런 질병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현장에서의 좀 검증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텐데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7번, 2번입니다. 뭐 이거는 불변입니다. 7번 가나 패션과 2번 티즈 석세스 전개도 가장 좋고요. 객관적으로 다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경주를 치른다고 놓고 봤을 때는 7번과 2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마필은 이제 3번 엘리트 룰주인데 추임력이 직전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종반의 지원 F타임이 12초대였고요. 물론 이제 이 마필은 자력은 좀 어렵죠. 앞선에서 7번과 2번이 좀 무너져 줘야지만이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필이 3번 엘리트 룰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번 경주는 좀 현장에서 판단이 필요하겠고 능력은 7번, 2번 여기 저는 상대 마필은 3번 엘리트 룰주 1번 정문팝하고 이 순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는 좀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의 메리트도 많지는 않겠고요. 물론 이제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체중이라든가 마필의 상태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편성만 놓고 봤을 때 좀 무리할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드는 제5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600m 레이스 4경주, 5경주, 6경주가 다 그렇습니다. 출전 수가 많지가 않고요. 이번 경주 역시 총 8마리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고 역시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어떤 마필의 능력이 가장 셀 것인가 이거를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외곽에는 7번 마필 청산영웅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지난 5월달에 준우승, 그러니까 우승을 하면서 승급을 했고요. 승급전에 준우승, 직전 경주에 3위에 그쳤던 모습이었는데 직전 경주는 전개가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이 마필이 초반에 느린 마필이 아닙니다. 직전에는 S1F 타임이 14초 9를 형성할 정도로 다습주로에 게다가 오래 함께 하자라는 선행형 마필이 선행을 받고 버티는 그림에서 초반에 약간의 늑발, 후미권 전개였다. 능력 발휘가 좀 쉽지 않았죠. 부담력도 좀 높았습니다. 직전에 57. 나 여기서 이제 팩트는 뭐냐면 청산영웅이 느린 마필이 아니다라는 점. 그러니까는 초반에 선행 전개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는 마필. 저는 이번 경기 이 마필을 선행으로 봅니다. 마체가 좀 왜소하긴 한데 강단과 근성이 좋기 때문에 1600m 레이스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요. 이미 뭐 앞선의 1700m 레이스에서도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거리 부담은 크지는 않고요. 1400에서도 우승을 했던 마필. 부담 중에 민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강단마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는 충분히 소력이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7번 청산영웅을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5번 블루참이 일단은 직전에 이마필이 패출의 영향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는 8월 13일 날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인기순위 1위였습니다. 부진했죠. 이유가 뭐냐면 패출혈이었습니다. 패출혈. 그래서 이제 주행입사를 치렀는데 이때 걸음이 솔직히 그렇게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리고 나서 복귀전에서 4등을 기록했던 마필. 저는 딱 한 가지만 봅니다. 그러니까는 패출혈의 영향 때문에 이마필의 능력 발휘가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부담 중이야.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기 때문에 57은 조금은 무거워 보인다. 마체가 크긴 합니다만. 자, 따라서 이제 이번 경주는 오수철 기수의 안장 교체를 통해서 이제 3km의 또 한 번의 감량 이점이라면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정도로 이미 앞선에 검증된 능력을 보여준 바 있었던 마필입니다. 따라서 5번 블루참은 입상 도전이 유력한 그런 상대 마필이다. 저는 직전 경주는 이 마필이 4등에 그쳤는데 아무래도 이제 마방에서는 패출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직전에 그렇게 또 강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무리했던 그런 경주 운영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2주 만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직전에 거의 뭐 힘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2주 만에 출전하는 그런 레이스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이번 경주가 아마도 소속조에서는 상금을 벌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엿보이는 기승기수의 그런 기승과 편성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5번 마필. 내치는 4번 브레인 스피더. 자, 이 마필은 그동안에 계속 부진마였죠. 거의 인기순위 꼴찌였고 성적도 매번 거의 하위권입니다. 그랬던 마필이었는데 직전에 이 마필이 방충식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와 종반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완벽하게 최후미에 있었는데 종반에 올라오는 탄력감이 예사롭지 않았고요. 지원 F타임이 12초 8. 최종 기록이 1분 27초 7. 아, 좋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5번 블루참이라는 마필과 2위권 경쟁 예상이 되고 경쟁을 한다면 저는 4번 브레인 스피더도 가능권에는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외산 마필이죠. 1번 킹덤 스톰. 일반적으로 이제 외산 마필 같은 경우에는 4등급에서 뛰는 게 맞습니다. 외산마필, 외산마 4등급. 다만 이제 외산마 4등급에 또 강급전이 있기 때문에 국산마 5등급의 출전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전형적으로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부담이 좀 민감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보십시오. 이게 외산마 4등급의 직전에 편성이 약했던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양호한 주류의 1분 57초대의 기록이다? 이 기록이라면 국산마 5등급 웬만한 편성 갖다 놓으면은 그냥 우승입니다. 대가리입니다. 대가리. 단 직전에 52를 짊어졌고요. 이번에는 5등급 레이스이기 때문에 또 부담이 늘었습니다. 57. 저는 오히려 이거는 좀 상대가 세도 감량을 좀 받을 수 있는 외산마 4등급 경주가 좀 낫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저에 따른 판단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57이면 좀 회의적입니다. 마체가 왜소한데 부담 중량이 민감한 마필이 있고 극복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뭐 이번 경기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외곽의 청산영웅이 마체가 420kg대, 430대입니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마필은 부담량이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뭐 능력이죠. 반면 이제 1번 마필은 부담량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 마필에 따른 메리트는 저로서는 좀 크지는 않다. 라는 그런 이 마필의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경주는 7번 마필 추계, 5번 블루참, 4번 브레인 스피더 2위권 경쟁입니다. 저 배당 역시 인정을 하겠습니다. 7번 마필 추계, 5번과 4번입니다. 후반부에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승부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조급할 필요 없고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거는 배당 한번 노려보겠다. 이 경주는 저 배당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참을 때 참아야 되고 들어갈 때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번 이제 6경주 같은 경우 저 배당을 인정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서울제 7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 별정 비용 방식.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승부처이자 A급 강승부처입니다. 이제 후반부에는
9경주를 제외한 7, 8, 10경주, 11경주가 다 승부처입니다. A급이 무려 3개가 준비되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혼전도가 높고 진검승부입니다. 거의 뭐 저배당 경주보다는 이제 배당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외산마필과 국산마필의 경쟁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국산마필이 세냐 외산마필이 세냐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1번 황금 넣기 외산마필, 3번 두손장군, 여기에 5번 더 스파이커. 수리수리마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마필들이 그나마 이제 외산마필 중에 6번 럭키온도 있네요. 외산마필 중에 나름대로는 경쟁력이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국산마필은 2번 최강블랙, 7번 어디가나, 9번 와우와우, 이렇게 3두의 마필입니다. 일단은 국산마필이 상당히 돋보이는 게 2번 최강블랙과 여기에 7번 어디가나, 이 뒤의 마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주요 암말 대상경주였죠. 올해 주요 암말 대상경주 거의 다 출전했던 그런 마필들이고요. 특히 최강블랙은 2021년도 오크스배 때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국산 3세 최강의 서울과 부경의 강자들이 나왔던 레이스였는데 그 경기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 최강블랙이었고요. 그러니까는 실질적인 지난해 최고의 암말이었죠.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지난해 또 경기도지사배 때는 최강블랙이 우승이었고, 준우승이었고, 어디가나가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마필들은 거의 암말 부분에서는 최강자급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와우와우는 올해죠. 올해 3간대회 코리안더비 대상경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경주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순말이기 때문에 3세 마필. 그러면 저는 이번 경주에 그냥 냉정하게 외산 마필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편성이 센데 이번에 나오는 국산 마필들은 급이 틀립니다. 이 마필들의 수준이 현재 3등급에서 뛸 수 있는 마필들은 아니고요. 특히 어디가나가 직전에 일간 스포츠배 대상경주 출전했고 그 전에는 뚝섬배 대상경주 나왔는데 이때 나왔던 상대 마필들 라운퍼스트라든가 뭐 위심이라든가 레이디 켈리, 장산바다, 백쇠깡체 이런 마필들이 거의 1, 2등급 강자급입니다. 한 사이즈 위의 마필들과 이 마필은 대결을 펼친 바 있었고요. 물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대상경주 연달아 출전한 마필을 바로 다음에 일반 경주는 조심해야 된다. 왜? 대상경주의 모든 걸 올인하기 때문에 훈련 강도가 남다르고요. 훈련 강도 상당히 셌죠. 그때 당시에. 상금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자와의 경쟁을 펼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체력 소모도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타로 대상경주 출전했던 마필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번 경주가 되겠네요. 일반 경주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단 예외가 되는 게 13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푹 쉬었습니다.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은 아니었고요. 좌상이었습니다. 각막염, 뭐 근육이라든가 파행이라든가 골막염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어디가나의 그런 사이즈와 능력은 3등급 수준은 넘어섰다. 또한 이번 경주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황금 넣기 16조 만에 나오죠. 최강블랙이 능력은 검증이 되는데 28조 만에 나옵니다. 여기에 더 스파이커 20조 만에 나오죠. 어디가나가 13주입니다. 그러니까는 주요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의 부담 유형이 좀 만만치 않은 건 맞습니다. 만만치 않은 건 맞지만 주행14 때의 모습으로 대략적인 평가가 되겠죠. 황금 넣기는 거의 꼴찌에다가 종반에 최선을 다한 추진이었습니다. 탄력은 좋았죠. 다만 추진이 강했었고 최강블랙이라는 마필은 초반부터 수월하게 앞선의 전개를 펼치면서 추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추진 없이 잡고 준우승으로 들어왔는데 이 걸음만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비교가 됩니다. 저는 이번 경주 가장 선행돼야 될 부분 국산 마필이냐 외산 마필이냐, 냉정하게 국산 마필들의 사이즈가 상당히 많이 앞서 있다라는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최강블랙, 어디가나, 와우와우 이 마필들의 능력이
황금 넣기, 두손장군, 수리수리마, 더스파이커, 로키온. 국산 마필의 능력을 훨씬 더 세게 보고요. 그에 따른 저로서는 이번 경주 누림수의 마필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7경주는 한번 승부로 A급 자신있게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경마 첫 번째 A급 승부처죠. 세 번의 승부처 중에 또는 이제 후반부에 또 장을 열 수 있는 스타트의 그런 경주인데 강하게 한번 A급으로 자신있게 준비를 하면서 꼭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8경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암말 간의 경쟁이고요. 3시상 암말 1400m 레이스 별정 A형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를 제 여러분께 또 승부 경주로 예고를 드렸습니다. 자, 이게 대상 경기인데 이게 암말 간의 경쟁이 이게 바운더리가 이제 정해지다 보니까 이마필들이 상대 전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대 전적이 많다라는 거는 능력상 우열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확실하게 전적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 들어본다면은 먼저 주목할 맛빌이죠. 올해 최고로 주목받고 있는 3세 암말 국산 맛빌 4번 골든파워와 여기에 8번 라운더 스포트 이 마필들이 올해 계속 같이 경쟁을 펼쳤던 마필입니다. 최근에 경주를 지켜보면 골든파워는 라운더 스포트를 무조건 다 이겼습니다. 지난 4월달에 전적표만 놓고 보더라도 4월달에 루나스테이스 대상 경주였죠. 골든파워 55를 짊어지고 라운더 스포트 55 동일부담 경기였습니다. 이겼고요. 코리아노코스 마찬가지로 동일부담 중량 목차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겼습니다. 경주지사배 마찬가지로 동일한 부담 중량 4마 신차를 이겼습니다. 결과로 봤을 때 골든파워의 능력은 일단은 라운더 스포트를 앞선다. 단 여기서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12주의 공백기가 일단은 변수긴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상태였을 때는 4번이 무조건 8번 마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거는 부연할 수 없고요. 여기에 또 다른 인기 마필이죠. 위심이라는 마필 12번 마필 최근에 계속 연달아 대상 경주입니다. 2등급 강편성에서도 이 마필은 준우승을 했고요. 그러면 위심이라는 마필은 현재 라운더 스포트라는 마필과 또 비교가 되는데 바로 직전 경주였죠. STC 특별 경주 라운더 스포트가 1205주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위시미는 1kg를 더 짊어지긴 했는데 4마 신차로 준우승을 했고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라운더 스포트가 위시미한테 질 이유는 없죠. 위시미라는 마필, 이 마필은 또 내체에 있는 네이디 켈리라는 마필과 대결을 펼쳤는데 자 이게 상관계가 다 있습니다. 이게 물고 물리는 먹이 사슬을 같이 보이는데 레이디 켈리는 뚝선배 때 위시미한테 졌습니다. 4번의 3마 신차 7월 17일 케넨배 때 졌죠. 위시미는 준우승이었습니다. STC 때 위시미 준우승이었고요. 레이디 켈리 5등이었습니다. 물론 당일날 컨디션도 관건이고 게이트에 따른 전개 유불리도 관건이긴 한데 일단은 드러난 전적표상의 성적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필들 간의 경쟁에서 과연 어떤 마필이 세고 어떤 마필이 유리한지 물론 이제 1400의 거리라든가 게이트 유불리는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사이즈는 이렇게 8번, 4번, 12번, 2번 마필의 사이즈는 분명히 정해져 있고요. 충분히 힘이 실어볼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 이제 변수가 있다면 클리어검 같은 경우에는 1등급 마필입니다. 1등급 마필이고 최근에 약간의 부진하긴 한데 안 그래도 이제 지난 7월 17일이었죠. 이때 경주를 치렀을 때 이 마필이 뛰고 나서 폐출혈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검을 받고 이번에 나오고 있는데 12주 만에 나오죠. 또한 최근에 이 마필은 또 파인기에 질병을 계속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등급 마필 중에 클리어검이 유일한 변수였는데 좀 쉽지는 않다. 현재의 그런 폐출혈 역량이라든가 바로 직전 경주에 폐출혈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의 무리수 게다가 전성기가 좀 지난 시점에 6세 마필 좀 쉽지만 않습니다. 여러분들 암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남자로 치면은 6세가 넘어가면 청년, 뭐 고등학생, 청년, 뭐 아저씨 이렇게 분류가 된다면 거의 아저씨죠. 그러니까는 6세 한마는 거의 뭐 아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전성기가 좀 지났다. 상대 맞빌들은 3세, 4세 맞빌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게다가 패출의 역량. 그러면 이제 2회 맞빌들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2번 레이디 켈리, 4번 골든 파워, 여기에 8번 라운드 스퍼트, 12번 위시미 간의 경쟁이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백에 따른 여파의 현장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마필들의 능력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8경주가 대상 경주긴 한데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예전에 이 앞말 대상 경주가 변수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특히 계절별로 또는 당일날 컨디션 체크에 따라서 상당히 이게 변수가 많은데 최근의 앞말의 수준은 그야말로 비닉빈 VF입니다. 센 마필은 세고 약한 마필은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열이 드러나고요. 그래서 이번 이제 8경주가 승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 예고드렸던 승부 경주로 8경주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서 됐고요. 후반부에 제가 유일하게 승부에서 배제를 했던 경주가 9경주였고 제가 풀어드린 내용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주목할 마필 바로 7번 다이아 파워캣이죠. 정말 저는 서인석 조교사가 저는 솔직히 정말 능력자로 봅니다. 편성도 정말 잘 읽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작전이라든가 그에 따른 적절한 마필의 준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남다른데 이게 직전에 5등급에서도 그야말로 부담이 좀 높지도 않았습니다. 성적이 안 나왔던 마필인데 이 직전에 4등급에서 50이 그대로 짊어지고 점핑 준 해가지고 앞선에 딱 나서고 그대로 꽂혔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죠. 정말 33조 마방의 서인수 쪽에서는 능력자다. 정말 능력자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의 1300m 레이스 5등급 레이스 직전 대비 부담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직전 대비 사이즈는 더 약해졌습니다. 5등급 경주입니다. 직전엔 점핑 준이었고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이아 파워캣. 여기 이제 5번 플라잉 골드입니다. 이 마필은 4월달에 경주를 치르고 준우승을 하면서 변화를 확실하게 보인 바 있었고요. 공교롭게도 그 다음에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았죠. 따라서 공백기를 가졌는데 직전에 복귀전에서 이 마필이 우승을 했습니다. 지병력이 있지만은 9월 1일, 8월 29일, 5월달 직전에 경주가 9월 18일이었죠. 직전 경주를 치르기 전에 질병력이었습니다. 그 질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했다. 또한 최근에 경주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없다 라는 점에서 5번 플라잉 골드도 역시 충분히 그에 따른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전개도 상당히 좋고요. 저는 일단 한방 공략을 보고 있겠고 이외 마필들 중에서는 이제 파이널 참인데 파이널 참이 좀 거리를 좀 탑니다. 이 마필이 마체가 좀 왜소하고요.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거의 최적이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말물이었고요. 김효정 기수 잘 탔습니다. 다만 마필이 거리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1300m 레이스라면 일단은 복병 마필로서의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는 전리되고요. 이때는 직전에는 선행 전개를 펼쳤죠. 앞선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내측 최적의 전개 그대로 꽂히는 모습이었고 중요한 건 이제 7월 30일 날 변화를 보였는데 이때 이마필의 걸음의 여력이 남았습니다. 다수의 외곽 전개였고요. 거리 손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의 여력이 남았다. 따라서 기존의 5등급 레이스의 1300, 1300의 거리라면 파이널 참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마필은 이제 뭐 4번 빛의 대륙이 10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주행심사 때 걸음이 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주행심사 때.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동화 기수가 빛의 대륙의 훈련을 주행심사 때 직접 기승을 했었죠. 이동화 기수. 다만 이번 경주 공교롭게도 이동화 기수는 플라잉 골드 쪽에 기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동화 기수의 선택이죠. 승부의지가
5번 마필이 좀 더 강하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뭐 크게 변수는 없고요. 정리해 본다면 다이아 파워켓 점핑준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 입상했던 마필 인정합니다. 여기에 5번 플라잉 골더 딱 한 방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은 보병 마필, 파이널 참, 여기에 4번 빛의 대륙이 아마도 3위권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는 제 9경주입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300m 레이스.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10경주 두 번째 A급이고 11경주는 마지막 A급 승부처입니다. 역시 뭐 자신감 있게 준비된 경주도 있고요. 오늘 한번 피날레를 한번 장식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준비되어 있고, 이번에 10경주는 4등급의 편성이 좀 셉니다. 강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 5두, 6두의 마필 중에 그 어떤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로 이번 경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주요 인기 마필 중에 좀 불안한 인기 마필이 있고요. 반면에 노려봐야 되는 마필도 존재를 합니다. 자, 여러분께 이 뒤의 마필 한번 간단히 설명 들어본다면, 먼저 말이 7번 KM 매직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번 경주에 이 KM 매직이 공백기가 없고 뭐 최근에 질병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면은 그냥 대가리입니다. 축입니다. 이 편성도 정말 강했던 편성이었고요. 이미 이 마필은 4등급에서는 입상의 경험도 2번이나 있습니다. 1400까지는 이미 검증된 거는 뒷심 걸음이었고요. 다만 이제 17주 만에 나오는 공백기인데, 그러면 이제 공백기 후에 나오는 마필들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행심사 때 걸음이, 이 9월 23일 날 주행심사 때 걸음이 이 마필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걸음이었냐면, KM 매직의 그런 능력이라면 여유있게 들어와야 되죠. 상당히 상대를 압도하면서 들어와 줘야 됩니다. 8번 마필입니다. 8번 마필. 분홍색 모자인데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주행심사 때도 호흡을 마쳤습니다. 출발 나쁘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뭐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있는 마필입니다. 충분히 앞선에 붙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앞선에서 외곽의 선입권에 붙었습니다. 무난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컨디션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목스임새라든가 발로림 상당히 좋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인데, 4코너를 무리 없이 돌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걸음이 좀 나와줘야 된다. 모래를 맞은 것도 아니고, 이게 추진을 가는데 예전에 그런 주폭이 아닙니다. 주폭이 상당히 좀 좁은 느낌이 들죠. 좀 뭐랄까, 좀 표현을 한다면 좀 비속어로 땅을 판다는 표현을 쓰는데 거의 뻗지를 못합니다. 추진은 계속 꾸준하게 가고 있고요. 이러면서 레이스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추진 강도를 감안해 본다라면은 그렇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니다. 현재에서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마필이 이상만 없다라면은 국산마 4등급 부분에서는 제가 인정하는 최강의 마필인데, 현재 주행인상대 모습을 놓고 봤을 때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마필이 보병 마필인데, 바로 외곽에 있는 그린 폭주라는 마필입니다. 여러분들, 그린 폭주. 그린 폭주가 상당히 좀 부진했었죠. 최근에 이 마필이 부진했습니다. 지난 1월달까지만 해도 나름대로는 4등급에서 준우승의 성적이 있고요. 경쟁력을 보였고 초반에 좀 빠른 스타트가 있는 마필, 선행형 마필인데, 이상하게 이제 5월달부터는 앞선에 붙지도 못하고 7월달 따라가다가 후미권, 하위권 이때도 선행을 못 났었죠. 포화주로에 4번 게이트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직전에는 딱 앞선에 붙어줬습니다. 이게 경주마가 컨디션이 좋아졌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스타트와 스피드가 나와주는 점이 마필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린 폭주는 기본적으로 빠른 마필인데 최근에는 붙지를 못했다가 이때는 선행을 나서줬다. 직전에 9월 4일 경주였습니다. 이 마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9월 4일 구경주 1400m 레이스고 1번 게이트였습니다. 물론 이제 때리고 나왔습니다. 출발부터 좀 추진이 좀 있었고요. 좀 밀고 나오죠. 쭉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 대비해서는 마필이 뭔가 좀 초반에 달라졌습니다. 앞선 일단 정말 수월하게 나서줬고요. 이게 이 마필의 장점이죠. 스타트 능력, 스피드. 초반에 쇼부를 좀 봐야 되는 마필인데 최대한 제로라고 합니다. 조상범 교수 정말 잘 탔고요. 무리수 없었습니다. 그냥 최적의 전개. 여기서 이제 종반의 뒷심이 조금은 무뎌집니다. 거의 뭐 최선 다했고 종반에 추진을 가했는데 아쉽게도 100m 이점에서 또 좀 밀리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4등에 그치면서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저는 여러분께 이마필이 이제 걸음이 무뎌졌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스타트가 좋다. 그러면 이마필이 왜 좋아졌느냐를 봐야 되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린 폭주가 질병력, 그러니까 질병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질병력을 보시면 8월 달에 구절염이라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8월 18일까지도 그랬고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요때까지입니다. 요때 이마필이 이미 질병력이 있었고요. 공교롭게도 8월 18일 이후에는 질병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마필이 9월 4일날 경주를 치렀는데 앞선에 붙어줬다.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죠. 그러니까는 마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이제 호전이 됐고, 호전이 됐으면은 물론 이 편성이 약하지는 않습니다만 직전에 국산마 4등급 이 편성도 강했습니다. 폭스파워, 쿨프린세스 웬만한 4등급에 나오면은 또는 PS 찬스까지 우승을 논할 정도의 그런 마필들이었습니다. 그 편성에서 4등을 했다면 직전 대비 거리가 줄어들었고 예전에 스타트감을 찾았다. 그래서 이제 11번 마필은 앞선에 제가 7번 KM 매직과 비교를 해봤지만 충분히 이 마필은 그에 따른 보병 마필로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외의 마필 중에 노리는 마필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강력하게 A급으로 진행합니다. 오늘 후반부에 10경주, 12경주 안되는 불안한 인기 마필 자르고 필히 주목할 보병 마필 안고 가면서 노림수에는 축 세워두고요. 강하게 A급 승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경마의 두 번째 A급 승부처는 제10경주입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200m 레이스. 제가 정말 상당히 선호하는 상위 등급의 레이스고 오늘 준비된 최고의 메인 승부처는 제11경주입니다. 자, 그야말로 뭐 소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이 다수 추천하고 있고요. 역시 뭐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바로 외곽에는 11번 모르피스입니다. 모르피스. 자, 이 마필은 뭐 최근에 굵직굵직한 대회에서 우승도 했고요. 서울 마주협회 장배 대상경주 국내 최강의 단거리 스프린트 마필이 다 나왔던 레이스 3등을 했고 6월달에 SBS 스포츠 스프린터 대상경주 때 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전에 코리안 스프린트 좀 아쉬움을 남긴 했는데, 자, 역시 1등급 부분의 1200m, 그러니까 뭐 1등급 여부를 떠나서 국내 서략 중인 1200m의 거리에서는 가장 강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1번입니다. 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경주의 형식이 핸디캡 경주입니다. 핸디캡 경주인데 상대 마필들이 1등급의 어떤 수준이냐? 아주 떨어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충분히 1200에서는 본연의 타임을 낼 수 있는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모르피스가 능력은 앞서 있고 최근에 성적은 좋지만은 59kg를 짊어지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이 마필은 여러 번 제가 빼드렸습니다. 1월달에도 60을 짊어졌을 때 안된다. 2월달에도 59를 짊어졌을 때 안된다. 다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때도 59를 짊어지는 순간 안된다. 뭐 3월 20일 경주만 지켜보더라도 이번에 나오는 글로벌 캡틴이 9번 마필이죠. 9번 마필인데 9번 마필과 대결을 펼치면서 당시에 글로벌 캡틴이 51.5를 짊어졌고요. 부담 중량 이때가 3월 20일이죠. 51.5를 짊어졌고 모르피스 59를 짊어졌습니다. 그때 모르피스가 1마신을 졌습니다. 이번에 이때와 비교해봤을 때 0.5밖에 늘지가 않았습니다. 부담량이. 그래서 51을 짊어졌고요. 모르피스는 그대로 59면 이거는 경쟁력 발휘가 쉽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모르피스는 충분한 휴식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코리아 스프린트 대상 경주라면은 국내 단일 대회 중에 최고의 상금입니다.
최고 수준의 상금이고요. 서울 마주협회 장배, SBS 스포츠 스프린트 다 그야말로 상금은 빵빵했던 경주였습니다. 아마도 모르피스는 최선의 준비를 했고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지만은 직전 경기 좀 아쉬웠고요. 이번에는 5주 만에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마주라면, 제가 만약에 조교사라면은 최근에 그렇게 무리한 경주를 펼쳤는데 59라는 부담이 짊어지고 이번 경주에 외곽 게이트 승부를 한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제가 마주라면 이번 경주를 치르고 뭐 안 뛴다면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이 마필은 상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59면은 절대 쉽지만은 않다라는 게 저에 따른 또 다른 이 마필에 대한 설명이고요. 반면에 현재 제가 짱짱한 마필들이 많이 나왔다 말씀드렸죠.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이 있습니다. 정말 능력 대비 최적의 부담력에 짊어진 마필인데 물론 이제 리스크는 좀 있습니다. 약간의 물음표는 좀 남아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물음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여건, 소위 말해서 이제 부담 중량이 너무너무 유리합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부담 중량이면 이거는 글쎄요, 상태가 정말 상당히 안 좋더라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부담의 느점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자, 이번 제 11경주는 저는 그야말로 소위 못 먹어도 고다. 자, 이 마필을 놓고 때립니다. 노림수의 마필 절대적인 기회이고 또한 강력한 또 상대 마필, 대항 마필이 여건이 너무 최악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임팩트 있게 주력 승부 가능한 확신 있는 경주입니다. 따라서 서울 1호 경마 마지막 경주는 제가 A급으로 마지막 A급 메인으로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오늘 준비된 1호 경마 10경주 또는 7경주에 이어서 강력하게 A급 강승부로 1호 경마의 마지막을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경주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입니다. 자, 오늘 11경주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죠. 저배당 경주와 고배당 경주 또는 혼전 경주의 분류가 확실합니다. 특히 초중반부에 이제 저배당 경주가 대거 몰려 있는데 절대 여러분들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절대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물론 이제 제가 풀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꾸준하게 적중을 하고 후반에 승부를 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절대 중반부에 배당을 노리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저배당 인정하는 경주는 저배당 인정하시고요. 다만 이제 좀 과감하게 들어갈 때는 좀 과감성이 필요한 그런 일요경마의 편성입니다. 자, 그런데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더욱더 열심히 또 준비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